올해는 온라인에서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국 해맞이 명소 곳곳이 통제됐지만 시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잘생긴 호랑이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잘 지켜주십시오. 기원합니다. 이민년 호랑이 해에는 여러분과 우리 국민 모두에게 기쁜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눈이 톡톡 빠지는 게 재미있으면서도 힘들고. 네, 올해도 참 많은 길을 걸었습니다. 겨울 날씨에 초록빛 들판이라니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순간마다 늘 그곳에 있었죠. 아이고, 봄 냄새. 이제부터 봄 농사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최근 잦아진 봄 가뭄에 올해 농사를 망칠까 농심은 검게 타들어갑니다. 풍년이 들겠습니까? 들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찌는 듯한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서 오늘 밤 쉽게 잠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가 엄청나게 심하고 작물이 그걸 말해주더라고요. 시간당 100mm 안팎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모든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지면서 전국의 산지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11월 초순까지가 단풍 절정기로 예상되는데요. 자연도 사람도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지요. 그렇게 묵묵히 1년을 살아냈습니다. 계절마다 자연이 내어준 귀한 것들이 힘이 되어주곤 했지요. 굳은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그러다 보면 참고 살다 보면 이제 행복한 날만 계속 오겠죠? 만선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 국민들이 저 고등어 진짜 서민 고등어를 해가지고 생선 고등어 해가지고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딸 다 잘 되면 좋은 거지. 다른 건 없어. 오늘은 지난 1년 우리를 위로해 주었던 밥상들을 한번 돌아볼까 합니다. 지난 겨울도 참 추웠습니다. 1년 중 겨울이 가장 길고 춥다는 대관령에 한바탕 폭설이 쏟아지던 날, 황태덕장을 찾았었죠. 여기 깊이 들어가시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눈 턴이라 그래요. 눈을 털죠? 예. 아이고요. 얘가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하면 녹았다. 얘 일교차가 또 심하고 심해야 되고. 예. 12월 초에 이제 제일 추운 날 널어가지고 예. 4월 중순이면 다 걷습니다. 긴 겨울 눈과 추위 덕분에 맛있는 황태를 얻을 수가 있었답니다. 뭐 춥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저희들은 늘 이제 이런 데서 살아났기 때문에 잘 적응하고 삽니다. 혹독한 추위를 오롯이 견디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자연이 준 고마운 선물이었죠. 정말 황태는 자연이 만들어서야 먹습니다. 마르고 손질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하나를 먹기 위해서. 차가운 겨울바람은 생선을 말리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바람이 잘 말리니까 막 색깔도 예쁘게 나오고. 예쁘게 나와서 싱싱해서.
고기가 싱싱해. 이거 조림업에 막 놔두거라. 말려서 네, 구워도 옛날엔 먹고 다. 튀겨도 먹고. 됐어요. 잘 말라라. 말리면 쫄깃쫄깃하고 옛날에는 냉장고 없으니까는 두고 먹진 못했죠. 그래서 방건조가 된 거예요. 통영 대구인데 마른 대구인데 하도 커서 누렁이라고 소라고 합니다. 누렁이. 예, 누렁이라고 부를 정도로 큰 대구입니다. 지역마다 말려먹는 생선의 종류도 다양했는데요. 통영에선 대구를 말려서 회로 먹기도 했군요. 평창에 꽁꽁 언 감자도 귀한 먹거리였습니다. 겨울에 납더니 얼어가지고 이렇게 버리기도 아깝고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쪄 먹었는데 얼리고 말리는 동안 깊은 맛을 품은 겨울나기 음식들은 추위를 견디는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에 순응하며 얻은 지혜들이 겨울 밥상을 따뜻하게 채웠지요. 눈이 많이 내려서니 산짐승이나 잡으러 가세. 에이야 상사리야 에이야 상사리야. 돼지 잡으러 갑시다. 손창이요. 배창이요. 삼창이요. 돼지 잡아라. 겨울에 눈 많으니까 뭐 차가 있나 뭐 꼼짝도 못하고 멧돼지 한 마리 잡아야 장치하는 거지. 성공하면은 동네 종신호 나서 제사 올리고 저 상에 다 올리라고 그러고 못 잡아도 뭐 또 그 전에 쓰려고 눈 속에 파묻어나는 게 있거든. 그거 몰래 사살 훔쳐먹고 했지. 파내가지고. 눈 덮인 겨울산을 누비던 사냥꾼들의 밥상처럼 오랜 세월 옛것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제가 한 17살 요때 다 만들었어. 50년 됐지, 50년. 저 다 안 만들려고 그러지. 하기 힘들어도 겨울만 되면 또 이게 만드는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는 맥이 끊어지지. 이제 후계자를 좀 양성해야 되는데 이거 힘들다고 다 안 하려고 그래, 지금. 온 땅에 뿌리를 내리고 굳굳하게 봄을 기다리는 겨울나무 같은 분들이었죠. 이걸 풀어 찍어줘야 돼, 이렇게. 쇠라는 것은 염숙기를 받으면 바로 사가버려요. 그런데 이 대나무는 염숙기를 받으면은 더 오래 가요. 빨개 가지고 100년이 가도 썩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온 분들 덕분에 귀한 유산들을 만날 수 있었답니다. 이것이 내 하나의 역사야. 역사는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 내 천칙이니까 보존하고 있는 것이고 역사를 보존하지 않으면은 그 후 사람들이 이걸 한다 하더라도 어느 이해를 못해. 저마다의 삶이 담긴 밥상들은 그렇게 문화가 되고 또 역사가 됐습니다. 이거 100년은 됐을 거예요, 100년. 100년은 된 건데 달라지는 거 없지, 뭐 변하는 건 없지. 60년도 넘었을 거야 이게 하면. 넘고 막 60년 넘을 거지 이게. 바구니 하나, 디딜방아 하나 해도 살아온 내력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게 아이고 한 30년 됐지. 옳지. 옥수수가루 해먹고. 그 세월의 흔적을 품은 음식들은 그리움이 되어 밥상에 올랐습니다. 한치 뒷산에 곤돌에 딱 주게 니네 맘만 같다면 그것만 뜯어먹어도 그 고단했던 시간들이 흥겨운 소리가 되어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당선에 망선에 봉기를
포리한다는 거는 발맞추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이 드니까 안으로 그냥 뭐 흥청 허영처 허영처 이렇게 다니고 그렇죠. 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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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봐라 뭘 봐라 저기 땅도 소신 땅도 뭘 봐라 소신 땅도 뭘 봐라 뭘 봐라 전 땅도 뭘 봐라 뭘 봐라 자끈자끈 뭘 봐라 잘 봐라 가로 가로 언제가 가로 소리를 따라 고개를 넘던 사연의 주인공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가로 시그라기 바로 국민 생선 고등어였습니다. 벌떡이는 바다를 품에 안고 녀석들이 돌아오면 고등어 최대 집산지인 부산 공동어 시장은 밤새 불이 꺼질 줄 몰랐죠. 하루 들고 나는 고등어만 수백만 마리, 크기별로 나누어져 전국 어물존으로 팔려나가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손을 거쳐야 했습니다. 10시부터 해가지고 아침 6시까지 안 힘들어요. 그 수고로운 손들이 있어 밥상에 맛있는 고등어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 간접이 하던 사람들이 나이 많에 다 돌아가시고 그래도 세월을 적었어요. 잘 포개 놓은 간고등어 한 손처럼 서로 의지하며 40년간 생선 장사를 하셨다는 어머니와 아들도 그중 한 분이셨죠. 사람들은 부끄러워 옆에 안에 숨고 이랬어. 여기 이렇게 뻔뻔하게 하지를 못해가지고 남사스러가 장사를 안 하다 하니까 전부 나눠보는 것 같고. 아들에겐 시장이 놀이터고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급하게 일이 생기면 그래서 고무장갑을 끼고 장사하던 채로 옷을 메고 그렇게 학교 오시고 그랬었거든요. 그 당시에 좀 많이 부끄러웠죠, 사실은. 부끄러웠죠. 예. 엄마들 같으면 보통 이제 깔끔하게 이제 주부처럼 그냥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항상 앞치마 메고 고무장갑 끼고 오시고 좀 이런 모습이 있었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때 너무 살기가 힘들었고 맨손으로 다 읽어놓으신 거니까 대단하신 거죠. 지금 하라면은 저는 어머니만큼 못할 것 같아요. 제 자식 안 되면. 팔다 남은 고등어 하나도 아까워 굽고 찌고 끓여 아낌없이 상에 올렸습니다. 덕분에 자식들 키우며 살 수 있었으니 고등어만큼 고마운 생선도 없다 하셨죠. 고등어는 항상 좋아요. 좋으니까 이렇게 하고 만지고 하지 싫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후회는 없어요. 뭐 빈손으로 와가지고 그래도 뭐 밥 먹고 사니까 뭐 돈은 없어도 밥 먹고 사잖아. 네, 지글지글 고등어 굽는 냄새에 떠오르는 추억도 많았습니다. 고등어를 앞에 이렇게 놔 보니까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나요. 할머니가 늘 이게 손을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할머니 왜 무용 아저씨 맨날 이래? 그러면 몰라 나도. 근데 가만히 어른들 생각해 보니까 손이 마를 새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시다가 고등어를 앞에 놓은 거를 삼촌하고 이렇게 앉았는데 그걸 손으로 발려주시는 거예요. 이 고등어만 보면은 그 생각이 나고 그렇게 맛있을 수가 있고 비린내가. 비릿한 냄새만으로도 아련해지던 고등어처럼 추운 겨울 어느 날 서로를 위해 따뜻하게 차려낸 음식들은 시린 몸과 마음을 달래주던 고마운 위로였습니다.
when the rain is blowing in your face and the whole world is on your case. I could offer you a warm embrace to make you feel my love. When the evening shadows and the stars 콩탕을 끓여도 노나 먹고 칼국수를 해도 노나 먹고 서로 채워가면서 산 것 같아. 보글보글 소리가 너무 예쁘다. 우리 어머니 그 따스한 마음이 늘 이렇게 따뜻한 보글보글하는 소리를 우리한테 전해주셔서 그런가? 맛있는 음식 해주시던 우리 어머니는 정말 다시 오지 못할 정말 먼 곳으로 가신 거죠. 그렇게 따뜻한 한 끼로 긴 겨울을 견뎌냈습니다. 밥이 모자라지 않아요? 여러분들 고마워요. 기자 당근 화이팅! I go crawling down the avenue. No, there's nothing that I wouldn't do to make you feel my love. 야, 이제부터 봄 농사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온 땅이 녹고 봄 농사가 시작되면 태안의 한 마을에선 한 해의 풍년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볕가리 제로 봄을 맞았습니다. 인류 질병에 호천구생하고 네, 이 정도면은 이제 올해 풍년이 들겠습니까? 들겠습니다. 이 정도로 싹이 텄으니까 대풍이 들겠습니다. 산수유꽃으로 노랗게 물든 구례의 한 마을에는 뿌연 연기가 봄을 알렸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기로 냉해를 막아주던 전통 발연법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었죠. 그 연기가 냉기류와 온기류 그 기압 차이 선에 가서 막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 구름처럼. 하하. 그러면 저 위에 있는 냉기류가 땅 있는 쪽으로 니로들 못해. 아이고 참 그 신기하기도 합니다. 집마다 아궁이가 있던 시절엔 따로 연기를 피울 필요가 없었답니다. 산수유와 함께 살아온 이들의 평범한 일상이었던 거죠. 여기서 이제 밥하고 이쪽 아궁이 작은 솥단지 걸어놓고 국 끓이고 산수유 열매를 넣고 고하는 수유군. 이가 닳도록 씨를 발라내며 살았던 이들의 고단한 봄날이었습니다. 순사월에 꽃 필 때가 제일 힘들 때예요.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그때는 쌀도 떨어지고 간식 고구마 같은 거 간식도 떨어지고 이때 되면 제일 배고플 때구만요. 꽃이 이쁜지도 그때는 몰랐죠.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이쁘잖아요. 꽃이 너무 잘 폈어요. 꽃 피는 시절 속절없이 가버렸죠. 뭐 이래야 잠겼어. 이런 일하고 이런 거 구경할 줄도 모르고 저녁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오고 이러니까. 떨어진 꽃이 더 이쁘다. 이거 봐요. 너무 이쁘잖아. 늙으나 젊으나 이제 이거 봐. 요건 젊은 사람들. 이제 이건 지는 청춘. 이건 나 꽃은 꽃이니까 사람으로 비교한다면 이거 봐. 꽃을 볼 때는 꽃길 같았는데 살아보니까 좀 가시밭도 있고 꽃길도 있고 이랬지. 그래 그렇게 살아왔어 내 삶이. 그래도 동그랗게 붙인 지짐 위에 꽃이 피면 고단한 인생에도 봄날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꽃도 보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모여서 그냥 그간 고단했으니 오늘은 해질 때까지 꽃 구경 실컷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이래야 하는 날이에요, 그죠? 꽃으로 눈부신 봄은 땅을 뚫고 올라오는 초록의 생명들이 선물처럼 찾아오는 계절이었지요. 공주 태화산 자락에서 만난 법성 스님. 한 번만에 이렇게 탁 뜯어야지 이 야가 고통스러우면 안 돼요. 이런 아주 작은 풀 한 조각 뜯는 것도 그런 고통이 미세하게 느껴지니까 이렇게 이제 조피를 스님에게 나물은 함부로 해선 안 될 귀한 생명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면 묻히듯이 콱콱 이렇게 묻히면 얘가 멍이 들어버려요. 살살살살 이렇게 그 식초와 간장과 이 고춧가루에 이게 합이 되도록 살살살 묻혀줘야지 나물 묻히듯이 그렇게 묻히면 안 돼요. 자연이 내어준 온갖 나물들을 수행을 하듯 마음을 다해 뜯고 묻히고 튀겨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소박하게 차린 스님의 나물 밥상에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아이고 왜 이렇게 안 오시나 그랬어? 야외에서 한번 글쎄 말이에요. 머리띠랑 먹으면 좋아요. 이걸 하나 집어 먹어야 됩니까? 예, 이걸 이게 무슨 부각이에요? 가죽 부각이에요. 되죠 이거는. 주전부리에다가 반찬도 되고. 저는 인간도 그 자연 속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갈 부분만 너무 욕심내지 않고. 그걸 서로 나눈다. 예, 자연도 뭐 우리에게 주는 것도 있겠지만 저도 자연에게 나물이 힘을 줬기 때문에. 예. 나물이라는 참 고마운 식물이 있고 그것을 무쳐도 맛있고 튀겨도 맛있고 참 어디에 잘 어울리는 이런 조화로운 음식을 오늘 만났다는 것이 저로서는 아주 큰 행복이고 큰 깨달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생명을 키우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새삼 알게 해준 이들도 있었습니다. 작물을 기른다는 게 애들 기르는 거하고 똑같아가지고 그냥 잘 자라도록 그냥 보살펴 주는 그 정도 수준? 네, 그게 뭐 제 농법이죠. 그 아들 뭐 시켜놓고 이래 쳐다보고 있으면 아버지도 저를 이렇게 쳐다보셨구나 그런 생각이. 그때는 왜 나를 이렇게 쳐다보나 좀 쑥스럽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아버님 나이쯤 돼가지고 아들을 이렇게 쳐다보면 이런 느낌이었구나. 아버지의 육아일기를 간직하며 살아온 손상희 씨. 육아일기 할아버지 쓰셨던 거. 빛바랜 사진 속 아이였던 이들은 어느새 쉰을 넘었고 꾹꾹 눌러 쓴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만났습니다. 자식이란 이런 것일까.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오면 자식들의 재롱에 피곤함을 잊고 자식에 대한 것이라면 아까운 것이 없다. 이게 아마 아버지의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사실은 이렇거든요. 또 오늘도 또 울컥할락하네. 자, 영우장은 엄마 오니까. 아버지, 영우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한마디 하세요. 우리 형 생일 축하해요. 육체 노동을 좀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늘 났던 그 땀 냄새, 그 땀 냄새가 참 되게 많이 생각나고 늘 모자를 쓰셨어요. 그래서 모자 쓰고 그렇게 들어오시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제일 많이 기억나거든요. 아버지가 손수 만들어 두셨던 음식들은 그리움 가득한 추억이었죠. 어머님 편찮으시니까 아버님 생각에서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반찬을 당근을 많이 사셨다가 그 당근을 그냥 껍질만 벗겨가지고 통으로 그냥 간장에 넣어가지고 막 졸이셨어요. 아버님께서 이제
밥하기 힘드시거나 할 때마다 소변 많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 아들한테는 오늘 처음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진이 본 적 없어? 아버지의 젊음을 먹고 자란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육아이기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을 담으셨다죠. 엄마 일기 보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엄마는 참 복을 많이 타고났나 보다 이게. 복 많이 탔지 이런 얘기를 얻었는데 그 맛은 절대 안 변합니다. 제 요리 솜씨가 나아지기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그게 제일 아쉽고 뭐 자식들한테 먹이는 게 아버지한테 먹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어, 맛있게 먹고 내가 맛있게 만들어줄게. 아이를 키우며 어른이 되듯 자연도 사람도 또 한 번의 봄을 보내며 한 뼘 더 자랐습니다. 여름으로 가는 길목,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I'm happy again. 올해 유난히 봄 가뭄이 심했던 터라 반가운 단비였습니다. 갈라져가던 논바닥도 오랜만에 단비를 만났습니다. 마른 장마 속 비다운 비가 주민들은 반갑습니다. 땅을 받느냐 갈라진데 물 빠지지 말라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하늘에서 도와줘야 비가 와야. 농민들의 생명이죠. 날이 가면 뭐 안 되고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적당히 오는 거 진짜 좋지. 비가 오는 날은 몸도 마음도 잠시 쉬어가는 시간. 지글지글 빗소리를 닮은 전이 구워졌죠. 비 오면은 뭘 해도 괜찮아. 특히 막걸리 한 잔 마시기는 최고지. 어차피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내가 못하는 걸 즐겨야지 뭐 아무도. 뜨끈한 두부찌개가 끓고 막걸리 한 잔 주고받으면 이보다 더 좋은 날이 없었습니다. 비가 하늘에서 오시면은 저는 비를 오신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생명인 거지. 생명수. 항상 비를 기다리는 마음은 항상이에요. 빗소리를 담은 무중진미처럼 메마른 인생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고마운 단비 같은 추억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얼마나 오셨어 그래? 한 40년 됐습니다. 오랫동안 우산 가게를 하며 고장난 우산을 직접 수리해 준다는 한 부부를 만났는데요. 요즘도 우산을 고쳐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많아요. 지금 지방에서 택배로도 엄청 오고요. 지인한테 선물 받았다든가 뭐 기념될 만한 예, 거. 그런 것들은 뭐 돈을 떠나서 그걸 오래 훔치고, 보관하려고. 예, 사람은 참 추억을 존중하나 예, 봐. 엄청 존중하더라고요. 이거 해보니까. 그래 말이에요. 예. 저마다 애틋한 사연들을 간직한 우산들이
전국 방방곡곡 멀리 외국에서까지 이 우산 박사를 찾아온답니다. 어떤 분은 본인이 중학교 때 언니가 이제 파독간호 사러 간 건데 그걸 우산을 사다 준 거를 지금 50년이 됐는데도 못 버린 거예요. 언니는 버렸는데 동생은 안 버리고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아들이 사줬는데 아들이 먼저 갔더라고. 그러는데 이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같이 이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도 눈물이 나고. 아니 그런 게 많아요. 그 추억을 살려주시고 그걸 보존해 주시는 두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정말. 올여름 폭우 피해도 컸던 터라 서로에게 우산이 되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더 소중했죠. 그리고 긴 장마의 끝. 오늘도 폭염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대부분 지역 기온이 35도까지 오르고 그만큼 폭염 경보 지역도 늘고 있습니다. 무더위와 싸우며 고된 노동을 견디는 분들의 뜨거운 여름을 만났습니다. 자식 생각, 와이프 생각, 자식 생각, 와이프 생각. 그래야 피곤을 잃죠. 몇십 년씩 하다 보니까 이골이라 그러죠. 이 정신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몸이 벌써 반응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굴에 이렇게 멸치 똥 먹고 하면은 힘들다고 하는데 아유 지겨워 하기 싫어 이러면 그거는 진짜 지옥 가는 거와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바다 나가면 오늘도 많이 잡아야 되는데 그런 꿈을 갖고 항상 나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멸치 비늘을 뒤집어 쓰고도 가족들 생각에 힘을 내던 어부들의 거친 숨소리가 아직도 귀에 들리는 듯한데요. 한여름에 수확을 해야 하는 가지 농부들도 삼복더위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쓰러지고 옷이 다 젖습니다. 네, 옷이 다 젖고 속옷까지 다 젖을 정도로 많이 그러니까 무더위랑 많이 싸우고 있죠. 그래도 잘 자라준 가지들 덕분에 매일 땀으로 목욕을 해도 견딜만 하다 하셨죠. 아유, 쉬운 일이 어딨어요. 다 어렵지. 쉬운 건 하나도 없어 세상에. 다 어려워요. 허리 한 번 못 펴고 일을 하다가도 도시락 앞에서 잠시 숨을 돌리곤 했습니다. 뜨거운 떼약볕을 한순간도 피하지 못한 채 주저앉고 싶다가도 다시 일어서며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 수고로움이 있어 생생한 여름 산물들이 밥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면 마을마다 집마다 몸에 좋은 재료들을 총동원한 음식들이 만들어지곤 했지요. 여름에 많이 해요. 이제 농사 다 그저 끝나가니까 몸 보시는다고요. 일하면서 다 뺐으니까. 더위를 이기는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복다림 음식들은 여름날의 통과 의례였고
지치지 말고 힘을 내라는 뜨거운 응원이었습니다. 맞서기 힘들 땐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고흥 지죽도에선 이 동굴이 더위를 피하는 최고의 명당이었습니다. 비가 오면은 저기서부터 이 나무나 이런 모든 것, 이런 흙이나 이런 것들이 빗물을 받아가지고 계속 조금씩 정화가 되었고 밑으로 해서 지금 요 맨 마지막까지 이렇게 서서 내려오는 거죠 이게. 동굴 속 바위 틈에서 나온다 해서 굴물이라고 부르던 이 물이 마을 분들에겐 보물이었지요. 맛이 좋구만. 맛있는 물은 음식의 맛을 내는 1등 공신이기도 했습니다. 음식은 음식 맛은 누님에서 물 맛이. 우리 한국 문화의 음식 문화의 이거 기본이잖아. 탕, 국, 찌개. 이거 할 때는 물 맛이 최고예요. 제일 좋아해야 되니까. 건강을 왜요? 생명 같은 물의 고마움을 새삼 다시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물은 엄마 절대 다투질 않는데요. 서로 물이 싸우질 않아. 좁으면 물이 좁은 맞네. 대로 내려가고 넓으면 넓은 대로 내려가고. 그죠? 물이 맛있으면 임석이 태 맛있어. 맛있죠. 그러니까 우리 물처럼 다투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요. 막히면 돌아가고 갇히면 서로 채워서 넘어가는 물줄기처럼 그렇게 고단했던 여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네, 가을이 점점 깊어지면서 전국의 산지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11월 초순까지가 단풍 절정기로 예상되는데요. 뜨겁게 땀 흘리며 여름을 보낸 사람들에게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무엇 하나 귀하지 않은 게 없었지요. 정성껏 키운 잘 연근 가을의 맛들은 누군가에게 마음의 고향이었고 또 누군가에겐 자부심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하면 1m 80짜리 무다 이거는. 비, 바람 다 맞으면서 이렇게 키우면서 느꼈던 그 보람이 들깨밭에 이렇게 서면 그 향기 그리고 풍요로운 그 색감 이런 것들이 나름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가을 거치가 시작되고 마음의 곳간이 채워지면 함께 나눌 누군가를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잡았잖아. 잘 잡지? 김천에서 만난 김명임 씨는 동네에서 소문난 인연 부자였습니다. 자식이 몇 명이나 되세요? 한 14명. 33년째 족발집을 하고 계셨는데요. 자식들 챙겨줄 밑반찬 만드느라 더 바쁘게 살고 계셨지요. 맛보다도 너희들을 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사랑의 문제지. 미리 준비해 두었다. 자식들이 오면 그때 튀겨 고추부각을 만든다 하셨는데요. 엄마의 고추부각이 기다리던 주인.
바로 큰아들 이성남 씨였습니다. 우리 제일 큰 아들. 아니 오늘 그 가네. 안 그러면 보기까지 들어서 막 할머니 감이 안고 난리 나는데. 지금 촬영해서 어색해요. 모자의 인연이 참 특별했는데요. 처음에는 시설에서 이제 만났지. 30년 넘은 것 같아요. 33. 예, 35년. 보육원에서 만나 30년 넘게 엄마와 아들로 살아오셨답니다.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셨던 거죠. 크게 도움 준 게 아니지만 저들이 감사히 생각한 게 또 나는 더 잘해줘야 되겠다. 할머니 되기도 힘드는 기라. 어른 되기도 힘들고. 내 편이 되어줄 어른이 있다는 것만으로 용기가 생겼고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답니다. 학교로 첫 신규 발령 났을 때 이제 제가 그 학교에서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머님 직접 이제 과외라고 떡을 싸우셔가지고 저 전 선생님들한테 이제 떡을 돌리면서 우리 아들 잘 받아라. 따뜻한 밥 한 끼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게 힘든 인생의 고비마다 위로가 됐다죠.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힘도 생겼답니다. 한 끼를 누가 챙겨준 것을 먹는 것. 그 자체가 그냥 큰 뭐 어떻게 보면 행복일 수도 있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찢고 뽑고 해도 이래 같이 먹고 하는 게 이제 정이 나는 기라. 그게 가족이라. 맞지 우리 애랑.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게 인생이지요. 그렇게 밥으로 정을 맺으며 사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곰탕 끓여왔거든? 이틀 동안 구운 거. 깍두기에다가 드셨어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던 청년들도 그중 하나였지요. 맛있어. 100점! 외로움이 더 사무쳤던 분들에게 사람의 정이 더 반가웠습니다. 이게 뭐든 식사는 잘하고? 잘하고 있어요. 저번에 그 두고 할머니 어디가 어깨가 시원해요? 발이 시원해요? 따뜻한 온기로 마음의 허기를 달래주던 고마운 한 끼였지요. 울지 마시고 왜 우셔요?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든든하게. 아시죠? 네. 저희 가볼게요. 이제. 고맙습니다. 네. 진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올 때까지 항상 저 동생들도 그렇게 뭐 여유롭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또 남는 걸로 하는 거는요, 아시잖아요. 욕심이 끝이 없는 거. 남는 거는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나는 무조건 봉사 뭐 막연하게 나 그 사람한테 줄 거야 라는 느낌으로 가면요, 그거는 오래 못해요. 동생들도 음식이 인연이 되어 저도 올 한 해 좋은 분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 못하고 정말 이 손으로 배고픔을 견디시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웃어도 하루, 울어도 하루. 모든 순간이 다 귀하고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이 재밌어. 웃어도 하루, 슬퍼도 하루. 어떤 의미를 낳을까 이게? 날마다 웃으면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반대지. 인간에게 준 시간은 다 똑같다는 얘기지. 웃어도 하루, 슬퍼도 하루. 주어진 시간은 어김없이 흐르고 그저 묵묵히 그 시간을 살아갈 뿐이지요. 그렇게 또 한 해를 살았습니다. 좋은 날도 있었지만 굳은 날도 많았습니다. 힘들었던 거 싹 잊고 여기서 지금 요 상태 이대로만 다들 건강하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이 염전이 다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추억이 되고 그렇습니다. 저무는 해처럼 자연도 사람도 다시 계절의 끝에 섰습니다. 내리막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오르막이 나오듯 썰물 뒤에는 반드시 밀물이 차오르는 거죠. 빠졌다가 또 들어오고 또 저만치 밀려나갔다가도 꼭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가득 차면 비우고 비웠다 다시 채우는 갯벌처럼 또 새로운 날들을 맞게 되겠지요. 지나온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ook down the barrel of